이번 영상은 프리뷰 영상이고요. 개인 사정으로 곧 태국에 다녀올 예정이라 간 김에 정보 전달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방콕, 후아인, 파타야 등 주요 관광지의 지리와 교통, 관광 포인트, 호텔 위치 선정을 위한 지역 특색 등을 프리뷰하고 현지에서 바뀐 것들이나 새로운 것들을 보충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파타야 1편은 주요 관광 포인트 위주이고 2편은 지리와 교통편, 호텔 위치 선정을 위한 지역 특색 등을 프리뷰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파타야는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 이제 오른쪽 이제 촌부리 방향 쪽으로 1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왼쪽에 꼬란섬이 있고요. 저렇게 오른쪽 편에 이제 해변가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북부, 중부, 남부는 따로 표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밑에 좀티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지리산 거점은 돌고래산과 그 다음에 센탄 페스티벌, 워킹 스트리트 요 세 군데를 중심으로 지리를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자, 북부 지역은 진리의 성전이 있고요. 나클루와 남포시장, 그러니까 북부시장이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타원형은 이제 호텔 밀집 지역, 그리고 이제 돌고래상, 터미널 21, 코리아타운, 센탄 마리나, 그리고 북부 터미널 이렇게 있습니다. 저 파란색 라인은 그 성태호 굵직한 라인을 제가 한 건데요. 저건 나중에 제가 호텔 편을 하면서 총합을 해서 성태호 라인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전입니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곳이고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죠. 북부 지역에서는 이런 류의 관광 포인트는 거의 여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곳입니다. 나클루아 남포 시장입니다. 보다시피 수산물 시장입니다. 수산물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재료를 구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이제 구워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구워놓은 것들을 가지고 앞에 잔디밭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당 안에서 먹거나 이제 가지고 간 것을 이제 조리를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는 아무래도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고요. 앞에 잔디밭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앉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앉아 드시는 건데요. 전부 다 나무가 좀 많아져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늘도 많다 보니까 외부 드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구입을 해서 이제 구워만 달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잔디밭에 드시는 거는 가격적으로 이제 상당히 저렴한데 뭐 식당에 드신다는 거 하면은 그렇게 엄청 저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본 재료들을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비싼 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센탄 마리나입니다. 파타야 북부 쪽에 거의 랜드마크 같은 곳 중에 하나고요. 이제 터미널 21이 생기면서 그 지위가 좀 흔들리지만 그 여전히 1층에 이제 빅시마트가 원래 예전부터 있던 곳이었고 거기를 이제 센탄 마리나로 확장 공사를 한 게 아마 한 6, 7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코리아타운하고도 가깝고 또 기타 여러 호텔들하고도 많이 주변에 있는 데다가 이제 파타야 시내 이제 초입 쪽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이제 보통 뭐 기념품 같은 거라든가 선물 같은 거 사러 가시는 분들이 갈지 모르실 때 보통 여기를 이제 많이 가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가시면 참 좋을 곳입니다. 다른 쇼핑몰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밖에 안 되고요.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아마 그 영화관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낮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네, 터미널 21입니다. 방콕 아속에 있는 터미널 21하고 컨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뭐 에펠탑, 뭐 비사의 사탑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식당이나 이런 쇼핑몰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제가 호텔은 요 다음 편에 제가 전부 다 몰아서 할 예정이니까 그 호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터미널 21 바깥에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그 비행기 구조물이 있는데 그 SCB 은행이죠. 은행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거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보내고 싶으실 때 가 계시면 좋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알카자 쇼입니다. 네, 트랜스젠더 쇼죠. 티파니 쇼하고 양대산맥이고요. 알카자 쇼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센탄마리나 바로 밑이 알카자 쇼고 제가 지도에 표기를 못했는데 센탄마리나 대각선 위쪽에 티파니 쇼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컨셉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파니 쇼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알카쇼가 좀 더 유명한데 저는 알카쇼를 추천드리고요. 보다 영상에 보다시피 컨셉 자체는 이제 자주 오는 국가들의 컨셉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한중일이나 뭐 기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 컨셉으로 이렇게 공연이 되고 끝부분에 한 19금까지는 아니고 한 15금 정도 뭐 복장만 약간 그렇고 이름과 다르게 생각보다 볼만한 공연입니다. 다 형님들이에요. 100% 형님은 아니지만 거짓다 형님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습니다. 요거 다 돈 주고 찍는 거예요. 보통 100바트이나 200바트 정도 그 정도 주고 찍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파타야 중부 중심 지도입니다. 자, 파란색 라인은 썽테우 라인을 굵직한 것만 제가 해둔 거고요. 센텀 페스티벌부터 이제 빅시 엑스트라까지, 그리고 엑스트라부터 이제 소위 바고 밑에 트리타운이 야시장이 있는 그 위아래까지가 다 중부라 보시면 되고요. 요 중에서 이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센텀 페스티벌하고 빅시 엑스트라고요. 소위 부하가오는 이제 지역인데 요 세 가지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페스티벌입니다.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호텔이 그 힐튼 파타야죠. 그 힐튼 파타야 밑에 있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자,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다니시더라도 파타야 시내를 한번 다니시게 되면 한 번쯤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뭐 저렴한 푸드코트부터 뭐 다양한 브랜드들까지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뭐 전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은 심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편리하게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요. 그 비치로드 쪽입니다. 1번 길 바닷가 쪽 출입구를 나가면은 이제 스타벅스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말고도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 계시면은 이제 바깥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거나 이렇게 시간을 뭐 아주 여유롭게 보낼 때 그럴 때도 좋은 쇼핑몰입니다. 한 번쯤은 지나다니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 파타야 중부의 사거리에서 비치로드 쪽을 제외하고 그 반대편 쪽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기도 하고 쇼핑몰이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물가가 같은 파타야 안에서도 저렴한 게 느껴집니다. 체감이 될 정도예요. 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마사지나 식당들이 가격이 현지인들에 더 가까운 가격이 많고요. 유명한 식당들도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도 다 비싸지가 않아요. 저렴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 가격으로 형성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빅시 엑스트라가 있는데 그 엑스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뭐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그런 할인형 대형 매장, 대용량 매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큰 빅시입니다. 빅시 같은 경우에는 마트가 세 종류예요.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약간 편의점보다 좀 큰 그런 형태가 있고 일반 빅시가 있고 빅시 엑스트라까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빅시 엑스트라는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안에 뭐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부 아래쪽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트리타운입니다. 트리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야시장하고는 좀 다르고요. 약간 푸드코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푸드코트, 우리가 야시장이라 부르는 그곳이고 왼쪽은 이제 약간 술집 골목인데요. 세컨로드 쪽에서 오게 되면은 저 왼쪽 길 쪽으로 뚫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집이나 유흥 바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하시고 그 사이 쌈 쪽에서 그쪽에서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부 지역은 소위 부하가오 길이 유흥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맛집도 굉장히 많고 가격대도 상당히 좋은 그런 숨은 맛집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뭐 랭끼라든가 많이 알려진 네브라짬반이라든가 뭐 스테이크 카오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부 지역은 저 부하가오 라인만 조금 벗어나면은 상당히 많은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것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누가 뭐래도 워킹스트리트과 이제 데파진 야시장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파타야가 방콕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 이 워킹스트리트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유흥가 거리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바도 많고 클럽도 많아요. 그렇지만 특색 있는 식당도 많고요. 라이브 바라든지 그다음에 무에타이 시합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다른 곳과 좀 다르게 여행자 거리라고 표기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단지 여기는 안에 물가가 굉장히 비싼 식당도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도 있고 저렴한 식당들도 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잘 보시고 너무 미성년자 어린이들만 아니면은 한 번쯤은 가족끼리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가봐도 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데파진 야시장은 파타야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입구에 보통 간이 천목으로 되어 있거나 소규모 상점으로 건물에 있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식당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프리뷰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건물에 예전에 주차장이 있던 공간에 이제 지붕을 씌웠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입구에. 저도 굉장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정비가 많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금, 토, 일 3일만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전체 매일 하는 영업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파타야에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시장의 개념, 이런 개념의 전통적인 형태를 가진 야시장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파짓은 꼭 한번 제가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단지 이제 교통편이라든가 여기 대중교통으로 썽태오 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곳이에요. 그랩이나 볼트를 이용하셔서라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를 이제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가면 좀 더 자세한 영상을 제가 현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타야 남부고 좀티엔 시작 지점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유명 카페 식당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생긴 이제 쓰리 머메이드가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옆에는 이제 초콜릿 팩토리하고 스카이 갤러리가 있고요. 스카이 갤러리하고 초콜릿 팩토리는 옆 가게입니다. 붙어 있어요. 세 군데 다 그 카페가 아니고 레스토랑이고요. 파는 음식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나마 이제 초콜릿 팩토리가 이제 디저트가 조금 더 특화되고 맛도 좀 괜찮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고요. 뷰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더 예쁘게 꾸며놨냐, 그리고 사진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더 좋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초콜릿 팩토리만 그 왼쪽 편에 일부 야외 좌석 중에서 왼쪽 편 부분만 나무 때문에 시야를 살짝 가립니다. 그 외에는 다 다른 좌석은 다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골라 가셔도 되고요. 초콜릿 팩토리는 프랜차이즈예요. 후아힌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데나 가셔도 괜찮은데 한 번쯤은 가보셔도 뭐 사진 찍기도 좋고 참 예뻐서 가볼만 하실 겁니다. 발리아의 선착장은 이제 그 꼬랑 갈 때 배 타는 곳인데 제가 좁아서 표기를 못했는데 거기 바로 왼쪽에 보면은 구글맵상에 파타야 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전망대 자체는 입장이 무료고요. 전망대 바로 옆에 보면은 야외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가 나무로 그늘이 지어 있기 때문에 한낮에 가도 덥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좋고요. 날씨가 맑은 날은 방콕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파타야 가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는 곳입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면 빅부다 사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자불상이 있는 곳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좀티엔 야시장입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에요. 입구에 풍차가 트레이드 마크고요. 숙소가 그래 멀지 않거나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은 한 번쯤은 들려보셔도 괜찮은 곳입니다. 좀티엔에서 한 30분 정도, 그리고 파타야 시내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이제 황금절벽 사원과 녹록빌리지, 그리고 라마야나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가실 일은 없으실 텐데 제가 굳이 표기만 해둔 거고요. 황금절벽 사원입니다. 깎아서 도금을 한 곳이고요. 가볍게 걷기는 좋은 곳인데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야 되고, 사원 주변으로 뭔가가 없어요. 사원 안에도 굉장히 소규모 상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다른 투어나 다른 것과 합쳐서 가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30분 컷 코스예요. 녹록빌리지입니다. 녹록빌리지는 영어 이름이 녹록 트로피칼 가든입니다. 말 그대로 열대 정원인데요. 단순히 식물만 있는 곳은 아니고 전통 민속 공연이라든가 논란은 있지만 코끼리 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해결되시는 분들은 입장권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반일 투어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행이 3-4분 정도 되신다면 입장권을 따로 구매하시고 여행사에서 운전기사가 포함된 6시간 정도의 차량 렌트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렌트한 뒤에 녹록빌리지를 구경을 하고 그 옆에 황금절벽 사원까지 같이 보는 코스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색적인 파타야 수상시장,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실탄 사격장, 실물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타이거 파크 같은 곳들이 좀티엔 지역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묶어서 다녀오기 좋은 곳들이니까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